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이 컴퓨터를 쓰다 보면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깔고 또 이것저것 잡다한 것이 섞이게 되고 또 바이러스도 먹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싹 포맷을 하죠. 네, 포맷을 한다는 건 전부 지워버리고 다시 새롭게 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는 내 인생을 그렇게 한번 포맷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듭난다. 근본적으로 변화된다. 차원이 달라진다. 이런 개념들을 저는 다 통틀어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직업의 영역에서든 아니면 운동이든 또는 학문의 영역이든 또는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든 우리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전혀 발전이 없이 지지부진할 때 우리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꿈꾸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혁신,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경험했던 아주 작은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배웠던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경험 때문에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제 목회 철학이 달라졌습니다. 제 삶에 호련히 선물처럼 주어졌던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이 아주 작은 공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탁구공입니다. 제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몸이 무거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독한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15kg를 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30kg를 빼는 거였는데 15kg 빠지고 나서 더 이상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 하고 그만할까? 포기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던 어느 날 제 눈에 너무 선명하게 제가 살고 있는 방배역 전철역 앞에 플랜카드 하나가 꽂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의 이계성 관장이 직접 가르치는 탁구교실 드디어 방배동에 오픈. 갑자기 그걸 보는 순간 전깃불에 불이 확 들어오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저거다 바로. 제가 그날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관장님을 만났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탁구 레슨을 받기로 했습니다. 탁구 레슨을 받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레슨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싼 거예요. 한 달에 13만 원. 탁구 따위가. 그래서 제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20분씩 일주일에 3번 하고 13만 원이거든요. 이게 좀 비싼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관장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 20분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30분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20분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살 빼려고 이 탁구를 배우는 건데요. 제가 이래봬도 꽤 운동 좀 하거든요. 한 30분 뛰기 전까지는 땀도 안 나요. 그때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 하시면서 그래도 20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정 그러시면 내일 첫 레슨을 받아보시고요. 너무 운동이 안 되신다 싶으면 제가 한 10분씩 더 해드릴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러고 그 다음날 이제 첫 레슨을 받으러 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한 5분쯤 지날 때부터 거의 앞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10분쯤 되었을 때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정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발바닥에서부터 종아리, 허벅지까지 근육들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저는 탁구가 그렇게 힘든 운동인 줄을 생전에 처음 알았어요. 저 사실 그 레슨을 받기 전까지 그래도 한 탁구 30년 쳤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지하실에서 먼지 풀풀 나는 그 컴컴한 방에서 탁구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선배들에게 맞아가면서 탁구를 배워서 한 30년 쳤는데 한 번도 힘든 적 없었어요. 탁구는 재밌었지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5분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10분째 됐을 때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 오늘 첫날인데 여기까지만 하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참 부드럽고 좋으신 분인데 운동을 가르치실 때는 거의 독사 비슷한 분위기로 표정이 아주 차가우신 분이세요. 하나도 표정이 흔들리시지 않으시면서 저에게 왜요? 끝까지 하셔야죠.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10분을 더 시켰고요. 20분이 다 되었을 때 저는 거의 기었어요. 바닥을 기면서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전에는 탁구 칠 때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전에는 제가 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제대로 자세를 잡아주고 정식으로 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탁구의 정자세가 어떤 정도인지 가르쳐 보여드릴까요? 네, 바로 이 탁구 라켓을 들고 이렇게 서서 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숙여야 돼요. 이 상태에서 뛰면서 치는 거예요. 뛰고 치고 뛰고 치고 이거를 여러분 5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훈련이 안 됐고 근육이 익숙해지지 않았던 저로서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것보다 사실은 제가 더 힘든 게 있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탁구 한 30년 쳤다 그랬잖아요. 저는 속으로 은근히 이런 걸 기대했어요. 제가 딱 처음 선생님하고 만나서 탁구를 치면 선생님이 어이 무슨 목사님이 무슨 탁구를 이렇게 잘 치세요? 정말 소질 있네요. 아마 한두 달만 배우시면 저도 이기실 거예요. 뭐 이런 정도의 찬사가 쏟아져 나올 걸 기대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한 2분쯤 지났을 때 저희 선생님하고 마침 옆에 또 선생님 친구분이 또 탁구 선수 출신의 친구분이 오셔서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두 분이 동시에 쯧쯧쯧 기가 차다는 뜻이 혀를 차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 버릇 저거 어떻게 고치지? 꽤 오래 걸리겠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탁구를 어디서 배웠다고요? 교회 지하실에서 똑딱볼로 배웠기 때문에 정식으로 안 배우고 그냥 제 마음대로 요령 피우면서 이렇게 저렇게 배워가지고 멋대로 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쳤기 때문에 꽤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좀 잘 친다 소리도 들었지만 정식으로 탁구를 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엉망으로 폼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완전히 변칙.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채로 왔으면 가르치기가 쉬웠는데 저렇게 잘못된 습관이 완전히 몸에 익어서 왔으니까 언제 저걸 고치냐 이걸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마음에 타격이 너무 컸어요. 그날부터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완전히 생 기초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탁구를 배우러 갈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제가 그때 중국에 가면 거기서 꼭 탁구를 치는 몇 목사님 그룹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웬만한 사람 다 이기는데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이기동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항상 한두 점 차이로 계속 지는 거예요. 내가 요 레슨을 받아가지고 한두 달 배우면 이기동을 이길 수 있구나. 뭐 이 마음 때문에 제가 사실 탁구를 배운 측면도 있었거든요. 살 빼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예리한 이 서비스를 넣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 뭐 이런 아주 그 고난도의 테크닉을 배워가지고 빨리 더 잘 치기를 바랬던 건데 그게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완전 생기쳐 뭐예요? 포핸드 스매싱.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자세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스윙이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지를 아주 기초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제가
사용했던 모든 뭐 스피니니 백핸드니 뭐 드라이버니 이런 건 다 잊어버려야 했고 완전 생 기초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렇게 완전히 기초를 다시 배워가지고 몇 주 동안 계속 하루에 가보면 몇백 개씩 이 똑같은 단순한 기초 동작만 반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공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 공을 어떻게 하면 저 상대편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느냐를 고민하면서 쳐야 했는데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제가 정식으로 폼을 배워서 제대로 된 스윙을 하니까 공 앞에 가 있기만 하면 공은 저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석의 힘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석대로 제대로 배워서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애를 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하면 공이 저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탁구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30년을 탁구를 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탁구가 늘질 않는 거예요. 맨날 그 수준에서 조금 열심히 치면 조금 더 잘 치고 조금 안 치면 또 조금 덜 하고 그냥 그 수준에서만 왔다 갔다 했지 30년을 했는데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 절대로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높고 큰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높게 짓기 위해서는 더 깊고 더 넓게 기초를 닦아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그 위에 세운 건물이 흔들리고 잘못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 하는 사실을 제가 탁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한참 이 탁구에 미쳐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를 제가 미국에서 같은 호텔에서 묵었기 때문에 만난 적이 있어요. 아침 식사를 최경주 선수하고 같이 하게 됐어요. 최경주 선수 누군지 아시죠? 네, 골프 선수. 저는 1시간 동안 탁구 얘기만 했고 최경주 선수는 1시간 동안 골프 얘기만 했어요. 같이 앉아서 계속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원리가 똑같아요. 그때 참 굉장히 중요한 많은 교훈들을 얻었는데 그중에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최경주 선수가 그때 손목도 좀 약간 부상을 당했었고 성적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 전에 우승도 한번 했고 그리고 꽤 성적이 좋았는데 고해에 가장 성적이 안 좋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요즘 성적이 안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스윙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스윙을 바꾸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처음에 완도에서 골프를 배웠는데 제대로 그때 안 배워서 스윙이 완전 정석 스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와서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 이 스윙을 가지고는 내가 절대로 저 탑 클래스의 선수들과 똑같은 선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물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고 이렇긴 하지만 차원이 달라지지 않으면 나는 저 완전히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과 같이 될 수가 없다.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성적이 좀 나빠지는 거를 감수하면서 스윙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게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근데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됐다고요? 기초로 돌아가야 했던 거예요.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 스윙을 바꿔내야만 했던 것이죠. 저도 바로 그런 제가 30년 탁구 쳤던 그거를 완전히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초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더니 그때 비로소 탁구를 알게 된 것이고 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건드리면 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날도 이렇게 탁구를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열심히 연습해 하루에 몇 시간씩 땀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탁구를 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탁구 공과 라켓과 제 손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공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그 공을 쳤는데요. 맞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공은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골프도 똑같거든요. 가장 잘 맞을 때는
맞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럴 때 공이 가장 아름답게 멀리 가거든요. 이야, 이 탁구에도 이런 경지가 있었네. 제가 속으로 놀라면서 치는데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완벽하게 맞았을 때 싹 공이 넘어갈 때 그 몸에 느껴지는 느낌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골프하고 탁구가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골프는 아무리 잘 쳤어도 그 다음 공을 치려면 한참을 걸어가서 쳐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쳤던 그 기가 막혔던 느낌이 사라져요. 근데 탁구는 그 기가 막힌 느낌이 사라지기도 전에 공이 다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쳐야 되죠. 순식간에 1초도 안 돼서 공이 다시 넘어오니까. 그래서 또 치잖아요. 그 기가 막힌 느낌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몸이 붕 뜨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래서 제가 공중에서 탁구를 치고 있는데, 탁구를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춤을 추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저 속에서 어떤 단어 하나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어떤 단어였는지 아세요? 자유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와, 도대체 이게 뭐지? 막 황홀했어요. 그러다가 공이 딱 네트에 맞아서 죽으면서 저쪽 떨어졌죠. 물론 정말 제 몸이 정말 뜨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정말 제가 공중에 떠서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그 자유함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이야, 이게 탁구에 이런 경지가 있었구나.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탁구에도 아마추어의 길과 프로의 길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 아마추어의 길은 뭐냐면 제가 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치는 거였어요. 재미있게. 하루에 몇 시간씩 쳐도 힘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쳐갖고는 어느 한계에 가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런데 프로의 길이란 뭐냐면 제대로 기초를 배우고 정석대로 배워서 단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땀 흘리며 대가를 지불하며 훈련했을 때 갑자기 그 한계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을 경험하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프로의 길이었어요. 야, 탁구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런 차원이 있다는 걸 몰랐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무슨 일을 하든지 아마추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프로의 경지에 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요, 아마추어의 신앙이 있고 프로의 신앙이 있어요. 아마추어의 신앙은 뭘까요?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만큼, 자기 입맛에 맞는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 잘 안 되면 딴 교회 옮겨 다니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늘 그 수준이에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프로의 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영적인 훈련을 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거든요. 여러분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하나도 발전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고. 왜 그럴까요?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복음의 기초가 확실하지 않고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채로 그냥 교회 자기가 좋은 대로 입맛대로만 다니면 평생 다녀도 늘 그 수준이죠. 물론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영향력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닦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땀 흘려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갈고 닦아서 애쓰고 힘써서 나아갈 때, 그때 어느 한순간 영적으로 도약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도약하는 그 순간, 제가 이 아마추어의 탁구에서 한 차원 달라지는 순간 정말 황홀했잖아요. 그런 황홀함이 있는 거예요. 늘 그런 황홀함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딱 한 번 변화산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그 변화를 맛보았죠. 그러나 그 한 번의 경험이 우리의 평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땀 흘리면서 무릎으로 힘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너무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을 다시 쌓아야 된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단기간 동안에 제대로 정석대로 땀 흘려 훈련할 때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마치 무리의 신앙에서 제자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 같은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엄청난 트랜스포메이션의 경험이 나에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선생님을 잘 만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제가 그 레슨을 받기 몇 달 전에도 한 번 레슨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대학교 체육학과의 부전공이 탁구인 여학생한테 레슨을 받았는데, 그때는 그 여학생이 저보고 잘 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공을 대줘가지고 신나게 때려대면서 했는데요, 하나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선생님을 만나서 이 선생님이 저의 탁구의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저를 근본적으로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서 완전히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탁구에 이런 경지가 있다는 걸 결코 평생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러다가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을 만나니까 이 선생님은 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처방까지 해주시는 그런 탁월한 선생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우려면,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먼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날 때까지는 아예 시작도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못 배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배우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든지 운동이든지 인생의 어떤 분야든지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좋은 선생님이 누구실까요?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습관들, 이미 잘못된 폼들, 이제는 바꾸려고 해도 잘 바꾸어지지도 않는 내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누가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주고 새롭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선생님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초청장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겠다고. 네 인생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